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뉴스와 저만의 분석을 통한 이런 논문들을 통한 네이처 리뷰라든지 특히 이제 좀 임팩트 팩터는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이건 좀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에 대한 또 논문을 통해서 이 테슬라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저만의 의견을 또 피력해 볼까 합니다. 역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자체 생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등 여러 가지 면들이 테슬라는 밸류들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배터리가 생산되지 않으면은 저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얻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뭐 지금보다도 더 밸류에이션은 더 뛰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테슬라 소식은 정말 넘쳐납니다. 그 뉴스를 오늘 다 못 다룰 것 같은데 못 다룬 뉴스는 또 내일 다루면 되니까요. 매일 정말 이 끊임없는 소식들과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도 항상 댓글로 이런 소식들을 제가 이렇게 뉴스 피드백을 받기도 전에 미리미리 댓글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다룰 수가 없겠는데요. 이제 테슬라와 토요타가 협업을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렉트랙 의견에 매우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루머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근거가 너무 부족하긴 합니다. 물론 이 소스가 또 신기하게 찾아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얘기를 했다고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25,000불짜리 차도 협업해서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근거가 너무 떨어진다는데 저 역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과거에 토요타랑 테슬라가 긴밀히 협의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친분이 남아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내연기관 회사들과 전기차 회사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바죠. 지금 내연기관 회사들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딜러망이라든지 노조 문제, 전기차가 천천히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면이 동등할지라도 이미 페널티를 이만큼 얹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FSD 특허를 통해서 이쪽 사업을 이제 자기 영역 확보를 한 것으로 알 수 있지만 그 부분도 협업하기가 제 개인적 경험상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 카메라만 바꿔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토요타가 테슬라에 완전히 종속되는 건데 토요타가 그걸 받아들일지, 왜냐면 과거에 토요타라든지 GM, 포드의 그런 비헤이비얼 모습들이 예를 들면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뭐 안드로이드 오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싫어했습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점점 껍데기만 남아가고 그 안에 전장에 소프트웨어를 먹으려고 애플, 구글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얼마나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그 배리어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 이걸 협업하게 되면 테슬라의 장기인 소프트웨어가 그냥 그대로 토요타에 침투하게 되는데 사실상 전장 사업을 내주기 때문에 이러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쭉 얘기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전기차 회사와 내연기관 회사는 날이 갈수록 일론 머스크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트위터에 자기는 항상 오픈마인드고 협업을 강조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루머라고 생각하고 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왜 끊임없이 나오나, 특히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이런 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배터리 업체들이 이런 토요타나 테슬라의 협업 혹은 여러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에 대한 협업과 시장 확대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핵심이 배터리죠. 미래에는 배터리 사용량이 늘 거라는 건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게 가격이 안 싸니까 지금 솔직히 아직까지도 제 생각엔 정부의 그런 페널티나 보조금에 의해서 이 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빨리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좀 시장을 빨리빨리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지금 비싸다고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가듯이 이거를 그냥 전기차를 찔끔찔끔 만드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어쨌든 미래는 여기에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빨리 좀 이걸 확대해달라라는 것 때문에 특히 그리고 배터리 강국인 한국에서 이런 소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만큼 한국의 배터리적 위상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기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발표 때문에 그래도 간만에 기분 좋게 저 역시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줘서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 바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주식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에서도 좀 좋은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또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아까 그 말한 진짜 그 복잡한 관계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물론 친환경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전기차가 가는 거지만 지금 현재 내연기관 회사들이 처한 상황들, 거기에 노조들도 관련돼 있죠. 딜러망도 관련있고 그 표가 얼마입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연 그 중간을 어떻게 타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분명히 친환경적인 측면, 전기차적인 측면에 대한 혜택들이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조율해서 원래 그런 것들이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그런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겠죠. 과연 그러니까 큰 그림은 아는데 그 가는 진통을 얼마나 잘 조율해서 갈지 저는 그런 포인트에 내일 그런 플랜을 한번 바라볼 것 같고요. 그래도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또 희망적인 이야기는 이미 이제 뉴욕은 30세 성인은 이제 제한 조건 없이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예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좀 더 당겨서 예약을 받긴 해서 조만간 맞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맞으면 제가 후기를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6일부터는 16살 이상이면,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백신이 거의 이런 속도라면 지금 일당 지금 미국 정부가 밝히기로는 300만 명 이상 맞고 있으니까 정말 5월 안에 취임 100일 안에 이대로라면 거의 다 접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경제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주식도 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배터리가 핵심인 게, 그러니까 세미트럭 소식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런 세미트럭을 지금 네바다에 지금 라인을 짓고 있죠. 그 펩시 얘기도 하면서 제가 소량은 아마 올해 생산해서 넘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여러 번. 심지어 이제 30일이죠. 정말 최근 트윗으로 수요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세미뿐만 아니라 모델 3, 모델 Y 계속 그건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그런 이제 수요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갔죠. 또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밝히듯이 수요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문제는 이 셀입니다. 셀. 이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스스로 만드냐 못 만드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나온 기사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테슬라가 진짜 차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물론 품질이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배터리. 아마 배터리만 된다라면 이것도 세미도 많이 만들 텐데 지금 배터리가 문제인데 이건 4680을 쓸 거기 때문에 도저히 세미 같은 경우는 4680을 쓰지 않으면은 로드 캐패시티나 그러니까 짐을 얼마나 실는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타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4680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파일럿 라인에서 소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지금 파나소닉도 생산해 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임시로 생산한 셀을 여기다 넣어서 지금 좀 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말 이게 기존의 배터리 업체가 아닌 이런 테슬라 같은 후발주자들이 셀을 생산할 수 있겠냐, 그것도 대량으로. 그래서 지금 이 논문들을 보면은 다른 분들도 다른 이런 유명 유튜버분들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하셔서 기본적인 과정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과정들이 꽤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이 피겨가 가장 중요한데요. 매니팩처링 커스트에 있어서 가장 리소스가 많이 투여되는 게 포메이션과 에이징이고 그 다음이 코팅 앤 드라이입니다. 이 두 과정이 지금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논문들도 이런 프로덕션 논문들 좀 학술적이진 않지만 좀 응용과학 쪽인 이런 논문들을 몇 편 보니까 좀 과장 못해서 저에게 돈을 많이 투자해 주신다면은 이미
특히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장비가 이미 너무 잘 돼 있어서 배터리를 어찌어찌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은 충분히 꾸미겠더라고요.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뭐 그럼 뭐든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요 포메이션하고 에이징. 그러니까 셀은 나오는데 그 셀이 쓸만하지가 않습니다. 처음 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포메이션이랑 에이징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게 문제가. 그리고 에너지 컨섬션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솔벤트를 드라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드라이 코팅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테슬라가 맥스웰을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과정이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현재로서 걸림돌인 거죠. 그러나 이 테슬라는 데이터를 다루는데 정말 뛰어난 기업입니다. 데이터 기업이란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요즘 이 머신러닝으로 저도 과거에 요 관련된 페이퍼, 네이처 관련 페이퍼들을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AI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막 알아서 막 할 정도는 아닌데, 옵티마이제이션, 기존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하는 데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논문들의 리뷰 논문들의 결론들을 보면은 이미 배터리 상태라든지 디그레이데이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포메이션 과정에서 여러 배터리를 안정화하면서 데이터를 뽑는다든지, 실제로 테슬라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와 에너지 스토리지를 운영하면서 쌓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포메이션이나 에이징에 있어서도 좀 더 손쉽게 이거를 하는 방법을 단시간 내에 쫓아가는 방식을 아마 습득하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요. 요즘 학계에서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테슬라가 이걸 못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다른 회사와 달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일렉트로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딱 자기가 필요한 그것을 타겟팅해서 아주 내로우해서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18650에서 지금 모델 3, 모델 Y에 들어가는 2170도 확장하는 데 성공을 했죠.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4680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양산이라는 게 조금만 바뀌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테슬라는 다른 기업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죠. 과거에 배터리 데이를 했을 때 모두 혁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양산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정확히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감행을 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가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차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전망을 밝게 보는 거죠. 만약에 테슬라가 다른 기업 같이 이제 파우치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 각형을 하면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운운했다라면은 쫓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기술 격차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상당량의 격차가 있지만,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길이 굉장히 양산에 가까운 거를 기가 막히게 지금 노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계의 여러 리포트를 봤을 때 이걸 따라가고 심지어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2019년 정도까지 데이터가 없는데, 파나소닉의 이런 기가팩토리의 일드가 낮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년도 더 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파나소닉과 테슬라가 결별하느니 LG 거에 배터리를 쓴다더니, 근데 지금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파나소닉 걸 쓰고 있죠.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일드가 당연히 높으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일드인데 이제 수율이 높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한 가지 데이터만으로는 배터리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합예술이고요. 당연히 일드가 높으면 좋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배터리를 생산하는 가격이라든지 속도, 아까 말한 그 포메이션에 걸리는 시간들, 다른 여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드가 떨어져도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데 별로 돈이 안 든다든지, 아니면 빨라서 지금 빨리빨리 안 좋은 배터리들은 많이 버린다 할지라도 쓸만한 배터리를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이 얻어낸다든지, 그게 실린더리컬 배터리의 장점이죠. 생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다른 형태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으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이런 것들은 다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잘 공개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건 정말 크리티컬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뭔가 테슬라의 배터리를 비판하기에는
데이터가 불충분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 트위터로 이게 내년에는 괜찮을 거란 얘기를 봐서는 뭐 아직은 공장도 짓고 있고 이제 라인을 이제 형성해 가는 거니까 올해 안에 6개월 안에 결과를 내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년쯤이면 공장들도 다 완공되고 이런 라인들도 다 증설이 완공을 끝날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대량으로 테슬라가 배터리를 결국은 만들 것 같고 목표한 100GWh를 충분히 현재로서는 높은 확률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한 뉴스로 깜짝 놀라가지고 집밥이 참 중요하죠. 미국에 있어서 이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충전 환경, 그게 안 되면은 전기차는 참 힘듭니다. 근데 포드가 홈 차지 스테이션도 팔았는데 이제 다른 회사들과 똑같은 형태죠. 테슬라도 데스티네이션 차지를 파니까요. 거기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를 중단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게 레벨 2 차지를 800불. 물론 보조금이 좀 있긴 한데 다른 이제 서드 파티들은 심지어 테슬라도 500불에 팔거든요. 근데 서드 파티를 구하면 400불짜리도 있고 아무리 충전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600불이면 빠른 걸로 치면 테슬라가 500불.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너무 비싸게 팔았는데 이게 이 가격에 좀 팔려고 했는지, 물론 문제도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 포드가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여러모로 소소하게 계속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생기는 내연기관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가격을 좀 높게 측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참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내연기관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다 자기들의 짐들을 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런 레벨 2 차지도 좀 잘 보급이 돼서 전기차가 하루빨리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